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어제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첫 보도된 지 2달 정도 됐고 성관이 수사 의뢰한 지 거의 1년 만인데 구속영장이 이렇게 청구된 다음에 여러 언론사의 단독 보도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죠. 먼저 MBC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검찰이 여당 지도부에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이 여당의 지도부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명태균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 같은 취지의 보도죠. 그리고 취임 전날에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 첫 보도, 두 번째 보도 이 시점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취임식 하루 전날입니다. JTBC 취재진에게 대통령 녹취 없었다고 말했던 명태균 검찰에선 다른 진술했다. 내가 주변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는 이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봉화 방문 때 취임하고 한 달 뒤 때 시점이죠.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동승을 했다. 김기현 전 행정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 언론의 보도는 지금 명태균 씨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추가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창원산단, 그다음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이어서 확대해서 수사할 예정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뭔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수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위해서 영장에는 그 부분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는 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까지 해놓은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녹취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요. 제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여사가 공천에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뭔가 지시가 했다는 게 있다면 그거는 뭐 법 적용의 예외는 없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했을 때 그때 뭔가 김영선이 관련해서 뭐 공천하라고 했는데 뭔가 당에서는 뭐 반발이 세다 그런 부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 그걸 당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녹취를 들었을 때 어떤 텔레그램의 어떤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안에서만 보지만 전체적인 어떤 진실은 전후 맥락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필요하고 자세히 해야죠. 네, 창원지검의 수사 어쨌든 의지도 좀 있어 보이고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민주당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게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단독 보도들 살펴보면 어쨌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정황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프레임을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원래 시작된 것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국정농단이다라고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또는 강혜경 씨와의 돈 문제를 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프레임이 전혀 달리 바뀐 것인데 이게 어째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어디로 갔나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뭐 팩트인지 국면 전환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명태균이라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대중의 심리
그리고 그 언론의 속성 잘 아는 사람이 프레임 전환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능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SNS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자들, 취재진 여러 만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 얘기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대체로 이제 강혜경 씨가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그 부분과 무관치 않다. 돈과 관련해서 무관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전략 자체는 돈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이 벌어진 사건이 더 확전되지 않고 돈 문제로 걸린 한국미래연구소 여기 안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명태균의 활동 범위가 용산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연결되지만 거기서 미리 자른 거 아니냐, 스스로 자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단독 보도들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해줘라, 공천해줘라 이런 육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되는 당시 당 지도부에게 카톡을 보냈다.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사 김소연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변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외국 나가서도 다 자기 입장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통령실에서 7일날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모들 책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 이준석 의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쑥 빠진 거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건 돈 거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나온 보도들을 저희가 좀 종합을 해봤더니 검찰발 뉴스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 대통령과 당시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가 카톡을 나눴다. 이런 단독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면 검찰이 이 부분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이소연 변호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기를 해보면 2022년 5월 9일 새벽에 되게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그러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새벽에 놀랐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화 이후에 이거 뭔가 잘 된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준석 당대표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카톡을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경선을 얘기를 했다고 했다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정해졌고 대통령이 전략 공천을 주라고 했다고 한다면 왜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경선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소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굳이 전화를 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녹취를 하게끔 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조금 곤란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악의 축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사실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준석 당대표 지금 의원하고는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약간의 사감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대통령 때 행위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의 행위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대선을 이긴 후보 당시 당선인한테 그때 당시에 어떤 지방선거나 재보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누군가 특정을 했을 때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상황은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를 하고 친박 의원들을 공천을 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를 주고 당에서 명단을 올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이게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예.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어쨌든 이제 김소연 변호사,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상황을 유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최 평론가님. 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뭐 누구나 다 안다라기보다는 그 내부 사실은 사실 모르죠. 긴장 관계에 있는 건지 아니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져 버린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은 그 명태균이든 누구든 해서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또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 공천 줘라.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김소연 변호사든 명태균이든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이 안에서 싸우려고 바운더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 왜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17%까지밖에 안 나오냐? 명확하게 잘못이 보이는데 그 명확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